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워싱턴의 외교에 대한 신뢰는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도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전례없이 하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안보 보장을 믿지 않습니다. 테헤란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일 뿐입니다. 오늘날 규칙 기반 질서라는 수사 뒤에는 단순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안, 심지어 과거에 체결했던 자국의 협정조차도 그 어떤 국제적 규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에서는 순수한 힘에 기반한 실용주의 철학이 자리 잡았습니다. 공격할 수 있다면 공격하고 협박할 수 있다면 협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위 통일된 집단 거버넌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라고 러시아의 미국 과학자 드미트리 드롭니츠키는 지적합니다. 미국은 유럽의 안보 우산을 제공했습니다. 유럽은 그 대가로 안보에 대한 지출을 점점 줄였지만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모두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하고 이 폐쇄적인 주식회사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러자 주주들, 그러니까 유럽의 가신국은 최소한의 배당금 지급과 의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측근들 사이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행정부 내에서는 트럼프가 직접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J.D. 밴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안 세력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밴스는 다소 독립적으로 보이면서 트럼프의 중동 정책 일부 측면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첨언하자면 밴스도 대안 세력은 되지 못합니다. 테헤란 대학 무하마드 마란디 교수는 Vance had no mandate. Zionist lobby imposed this war. 밴스는 전혀 관할 건이 없다. 시오니스트 로비가 이 전쟁을 벌인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아마도 미국의 국내 개발, 산업화, 그리고 자국의 기반시설과 산업망 복구에 관심을 가진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서 백악관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외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해 유럽 국가들을 어느 정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국가들이 불만을 품게 된 이유입니다. 트럼프는 오래전에 체결된 합의에서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만 했습니다. 마가는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결국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트럼프에게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트럼프와 교황 레오 14세의 설전은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교황은 자제를 촉구했지만 트럼프는 무리하게 응수했습니다. 미국의 카톨릭 유권자층은 막대한 규모이며 이들의 일탈은 공화당에게 향후 백악관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도 패배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가 미국의 이익이 아닌 다른 국가, 즉 비기독교 국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완전하고도 솔직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시오니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감정을 냉소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을 트럼프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이란 전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중립적이었던 보수 진영을 포함해 널리 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학자 보리스 메주예프는 짜르그라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장관인 루비오에게 이란과의 전쟁은 강경파임을 입증하고 군산복합체의 지지를 얻으며 어쩌면 트럼프 지지층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 밴스는 전쟁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첫째, 군사적 측면에서 이란은 이라크와는 다릅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헤즈볼라와 후티 방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유가가 폭등할 것이며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인들은 끝없는 전쟁에 지쳐 있으며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전면전에 개입해 상황이 통제불능 상태로 악화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47제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에 반대했던 밴스 측은 공화당 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밴스는 내가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성의 목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2028년에는 카말라 해리스를 내세워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잃은 워싱턴은 자국 블록 내에서 압박을 강화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더 이상 자발적인 동맹국이 아니라 인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터무니없는 관세로 그들의 경제를 파괴하고 러시아 에너지 공급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며 유럽의 산업화를 저해하는 것입니다. 위성국이 가난할수록 통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게다가 디지털 영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T 대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단순한 사업체를 넘어 미 국방부의 하위 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유럽 정치인 중 누구라도 디지털 주권을 언급하는 순간 자금 지원 금지, 기밀 정보 유출 또는 사실상 미국이 운영하는 국제재판소의 소환장 발부라는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패권 모델입니다. 리더십이 아니라 디지털 노예제인 것입니다. 유럽은 신음하지만 당분간은 버텨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훨씬 더 끔찍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를 잃어가고 있지만 위성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어 시간을 벌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유럽의 인내심이 언제 바닥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심각한 문제인 탈산업화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생산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무역 적자는 제조업 기반의 상실을 반영합니다. 미시간에서 펜실베니아에 이르는 전설적인 러스트벨트는 공장 무덤이 됐습니다. 한때 생명으로 가득했던 곳에는 이제 연기 없는 굴뚝과 텅 빈 작업장만 남아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위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리는 무너지고 도로는 붕괴 직전이며 공공시설 시스템은 현지 국회의원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설계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키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8조 5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모든 미국 가정은 마치 화약고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등 그 어떤 것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미국은 마치 지붕 청소와 수리를 멈춘 거대한 집과 같습니다. 미국은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트럼프의 이란 외교는 미국의 무력 승리가 아니라 일극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비문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등을 돌리고 동맹국들이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상황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례일 뿐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